자식 다 키운 부모들이 평생 후회한다는 의외의 것들. 비 오는 날 한 번도 우산 들고 학교 앞에 데리러 가지 못한 것. 그거 얼마 한다고 그냥 사줄 걸, 그것 조금 아낀다고 아이 마음 상하게 하고 주눅들게 한 것. 말 자르고 끝까지 안 들어준 것. 애들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 한 것.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나도 모르게 아이에게 줘버린 것. 사랑한다고 더 많이 말해주고 안아주지 못한 것. 나이가 들수록 잘 못해준 것들만 생각이 나고 가진 것 다 퍼줘도 항상 후회되는 게 부모 마음은 모두 다 똑같나 봅니다. 여러분들은 다 큰 자식들을 보고 있자면 어떤 후회가 밀려드시나요? 부모는 자식이 태어난 순간부터 조건 없는 헌신적인 사랑을 쏟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도 모든 것을 참아내지요. 그래서 한 부모가 10자식을 키워도 10자식이 한 부모를 못 모신다는 말이 생긴 것 같습니다. 부모는 가진 것을 모두 털어 자식에게 온갖 좋은 것을 다 사주고 다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나이가 들수록 괜히 못해줬던 일만 자꾸 떠오르는 게 부모 마음이지요. 하지만 자식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받은 것들에 대한 감사보다는 받지 못한 것들에 대한 불만을 더 길게 늘여놓곤 합니다. 흔히들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늘 한없는 사랑을 베풀지만 자식이 효도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말이지요. 저 또한 자식에게는 내리사랑을 베풀지만 부모님께는 치사랑을 다하지 못한 불효자식임을 통감합니다. 자식을 낳아 키워봐야 부모 마음을 안다는 어른들의 말씀처럼 우리 자식들도 부모가 되어봐야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겠지요. 부모가 되어보니 부모란 직업이 참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자녀를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상처받고 손상된 부모 자신의 연약함을 바로잡고 성장시키는 과정이기에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부모가 되어보지 않았다면 알지 못했을 다양한 생각과 감정들을 이제는 자식을 보듬어야 하는 부모가 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 결혼한 딸을 둔 어머니의 고민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딸의 집에 괜히 간다고 한 것 같아요. 내일 딸 집 근처에 볼 일도 있고 전해줄 것도 있고 해서 딸아이에게 카톡으로 내일 너네 집에 잠시 가서 전해줄게 했더니 살짝 싫어하는 느낌이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다음에 내가 엄마 집으로 오라고 카톡을 보내려는데 딸아이에게서 전화가 들어왔어요. 내일은 박서방도 있고 다음번에 자기가 여기로 오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그래라 하고 끊긴 했는데 제가 괜히 가겠다 했던 것 같아 은근히 주책스러워요. 결혼한 딸을 너무 편하게 생각했나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알고 싶어서 올려봅니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실제 사연인데요.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은 댓글로 이런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저도 딸 엄마예요. 사위 있을 시간이면 되도록 안 가요. 갔다가도 사위 올 시간이면 바로 나오고요.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서 편히 쉬고 싶은데 장모님이 계시면 제 집이라도 편하게 쉴 수가 없잖아요. 이게 배려 아니겠어요? 어머니도 집에 딸 오는 거 불편하게 표현하세요. 많이 서운하셨을 것 같네요. 그런 연락도 못 하나요? 매일 드나드시는 거라면 몰라도 사위 있으면 못 가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저는 딸 입장입니다. 이제 사위와 딸이 같이 사는 집이니 그에 대한 배려는 해야 할 것 같아요. 좀 서운한 마음이 들겠지만 받아들이고 편해지세요. 여기 자식들 결혼, 독립시킨 부모님들 대부분 겪는 과정일 것 같아요. 엄마가 오는 게 싫은 게 아니고 딸이 시부모님과 거리 두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사위 입장에서 내 부모 오는 건 싫고 내 엄마는 자유롭게 오냐? 이런 식의 갈등을 피하고 싶은 게 아닐까요? 부부간의 일은 너무나 다양해서 딸이 엄마 오는 걸 싫어하는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이가 들면서 겁이 많아진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10여 년 전만 해도 자신감 넘치고 뭐든지 해낼 것 같았던 내가 이제는 세월 앞에서 초라하게 변해버린 내 모습을 보니 한없이 자감한 집니다. 혹시 자식이 두려운 적도 있으셨나요? 우리는 매일 실체가 없는 불확실한 것들로 인해 막연한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며 걱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00세 시대에 지켜야 할 건강일까요? 아니면 생계를 해결해 줄 직업일까요?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을 노후일 수도 있고 부모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자녀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불확실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의 진짜 대상은 바로 자녀일지도 모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두려움 5가지. 자녀에 대한 부모의 두려움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두려움을 해결해야 자식이 잘 되고 부모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향한 이 5가지 두려움 중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 현명한 부모로 자리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자녀와의 갈등으로 자녀와 멀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녀를 훈계하고 교육할 때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은 당연히 있지만 자녀가 잘못했을 때 바르게 교육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것은 자녀가 불효자로 성장하도록 부모가 완벽한 일조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필요 이상으로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거나 버릇없는 행동을 참아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성인이 된 다 큰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녀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면 자녀는 부모에게 여전히 의존하는 무능하고 연약한 성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두려워 자녀가 바라는 대로만 해주게 되면 자식은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독불장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녀와의 갈등을 피하려고 자녀가 원하는 만큼 뒷바라지를 하다 보면 부모는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기 쉽습니다. 내 노후 자금까지 탈탈 털어 자식에게 내어주고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자식들이 내 노후를 책임져 주겠지 기대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제는 부모도 자식도 각자 도생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매정하게 선을 긋자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독립적으로 잘 살아가게 하려면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도 자식도 모두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독립을 이루어야 합니다. 둘째, 자녀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면서 자식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우리는 모두 존경과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으며 그것은 어른인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면의 공허함과 사랑에 대한 갈망을 느끼는 부모는 언제나 자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의 도움이 필요한 일들이 많아지지요. 그럴 때면 이런 자식들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마음에 뿌듯하기도 하고 잘 커준 자식들이 고맙기도 하며 괜히 귀찮게 하는 건 아닌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식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 생겨나지요. 특히 가부장적인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은 부모로서의 권위를 잃으면 자식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은 권위나 재산이 아닙니다. 자식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에게서 자란 자식들은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키워준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것이지요. 셋째, 자녀가 뒤처질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이런 부모는 자녀에게 공부든 운동이든 뭐든지 앞서가기를 원하며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녀가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 애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며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자녀에게 수치심을 주고 부모를 기쁘게 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는 강박감을 심어줍니다. 결과적으로 자존감을 완전히 잃어버린 비참한 자녀로 자라게 됩니다. 부모는 자신의 목표와 꿈을 자식에게 투영하면 안 됩니다. 자식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지, 내가 원하는 삶을 자식에게 강요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은 아닙니다. 내 자녀가 남보다 뒤처지면 어떻습니까? 자녀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될 일입니다. 내 행복이 자녀의 행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넷째, 자녀에 대한 통제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가진 부모는 자녀가 실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조언하기보다 자녀의 실수를 지적하고 잔소리하며 자신의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하려 합니다. 이러면 자녀가 더 성장할 것이라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해 자신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자녀의 결정과 행동을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부모 자신의 삶을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이런 부모 아래에서 자란 자녀는 부모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되고 부모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맹목적으로 따르다가 어느 순간 자신이 받았던 강력한 통제력을 부모에게 그대로 되돌려줍니다. 특히 어린 시절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성인이 되어 자신을 때렸던 부모를 똑같이 학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눌렸던 울분과 분노가 표출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지나치게 통제하며 키우면 부모도 자식도 불행해집니다. 다섯째, 자녀를 분리하지 못하는 두려움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좌충우돌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녀가 잘못될까봐 혹은 부모에게서 멀어질까봐 자신의 삶에서 분리시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를 오히려 진실된 사랑이라고 착각하기도 하지요. 이토록 자녀가 컸는데도 탯줄을 자르지 못하고 과잉 보호하는 부모 아래서 자란 자녀는 자주성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 창피함이나 두려움을 느낍니다. 소심하고 수동적인 성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 오히려 좌절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이러한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모두 어린 시절을 지나오며 부모로부터 받은 교육으로 인해
인생의 감성적 청사진이 형성됩니다. 이는 나도 모르게 내가 받은 교육 방식대로 내 자식을 교육하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자식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이 감성적 청사진 안에서 나의 부모와 같은 방식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부모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변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은 자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부모가 가진 두려움을 깨뜨리는 방법입니다. 이 두려움을 지금 부모가 끊어내지 않으면 반드시 내 자녀에게 대물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두려움을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은 시기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3살까지는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것이 사랑이고 어린 시기에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삶의 모범이 되어주는 것이 사랑이지요. 사춘기에는 가만히 지켜봐주는 것이 사랑이며 20살이 넘으면 냉정한 마음으로 지원도 간섭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5가지 자식에 대한 두려움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신가요?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지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식을 낳아 키우면서 돌이켜보면 아쉽고 후회되는 점들도 있을 것입니다. 깨닫고 나서도 여전히 두려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지혜와 깨달음이란 부정적인 것만 보던 시선을 돌려 긍정적인 관점을 갖게 하는 힘이라고 합니다. 딸의 집에 괜히 간다고 한 것 같아요. 후회하는 한 친정 어머니의 사연과 자식에 대한 두려움 5가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인생 선배 여러분들의 삶의 지혜와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상으로 노후의 비밀 정원이었습니다. 노년의 삶과 애환, 차마 말로 할 수 없었던 고민들, 가슴속 응어리진 바윗덩이 모두 여기에 내려놓고 가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진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